전국민 법 선생님, 검찰 출신, 청와대 파견까지 갔던 검찰 엘리트 우리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전국민 법 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누군가가 감옥 철장 안에서 뭔가를 지금 머리를 감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교도소 이감 피하려 허위 고소? 무슨 사건이냐면요. 지난 12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A씨가 추가 수사를 받으면 교도소 이감이 안 된다는 점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부탁하는 서신을 후배와 후배 친구에게 보냅니다. 야, 폭행 사건 고소장 좀 제출해줘. 경찰 조사 받으면 거짓말 좀 해줘. 그래야 나 이감 안 돼. 경찰은 까마득하게 속아 넘어가서 폭행 사건으로 이 A씨를 송치합니다. A씨가 원하는 대로 경찰이 속은 거죠. 그런데 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검사가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야, 이상하잖아 하고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합니다. 접견 기록, 서신 내역을 확보해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허위 고소였다는 사실을 적발해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시스템 교란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 공소유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 네. 저희 강력반에서 여러 차례 이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은 점, 그리고 죄인들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 점 많이들 보도해 드렸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류의 사건들이 사실 종종 있어요. 사실 저도 검사 시절에 지청장까지 하셨잖아요, 우리 변호사. 네, 그러니까 저도 검사 시절에 이제 이거 비슷한 사건을 했던 적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그 어떤 남자가 순진한 남자가 길거리에 있는 술 취한 것 같은 여자가 자기 도와달라 그래서 태워줬는데 태워주고 내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강간당했다. 강간당할 뻔 해가지고 자기가 다쳤다. 이런 식으로 무고를 주장한 거군요. 했어요. 예. 일단 경찰가 이제 검사 시절에 당직 검사하던 시절에 이게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경찰은 그 여자의 말만 믿고 영장까지 신청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이상해요. 검사 시절 얘기죠? 네. 검사 시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다쳤다고 하는 상해 부위랑 정도가 진단서랑 잘 안 맞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쳤다고 말하는 그 피해 내용이랑 피해 사진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는 억울하다고 펄펄 뛰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단계에서 이거 영장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고 경찰에 이런 부분을 보완 수사해라 이렇게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수사를 하면서 이거 강간 무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고했던 그 여성을 처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요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검사가 이제 기록을 보면서 그 재판 실무상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건 기록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게 있으면 이거 보완 수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경찰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 케이스에서는 경찰에 이런 부분을 보완 수사를 해라라고 했었는데 경찰이 이런 부분을 좀 보완 수사가 미흡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결국은 제가 보완 수사를 직접 하게 수사를 되는, 해서 억울함을 밝혔고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이것도 지금 비슷한 거죠. 특히 저게 이제 교도소에서 이감 안 가려고 수용자들끼리 저렇게 허위 고소하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거든요. 짜고 치는 허위 고소에 경찰이 속았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야, 그 너 벌금 얼마 내는 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 내줄게. 이거 좀 해줘라. 나 사건이 있어야 떠나지를 않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검사님들 사이에서는 야, 이런 경우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영역이거든요. 검찰의 보안 수사가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인데 검찰의 보안 수사로 이런 일도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다 기억하시죠? 경찰에서는 살인미수 혐의 적용해서 1심에서 12년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했어요. CCTV에 잡히지 않은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까지 검출했습니다.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서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죄를 지은 것대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 겁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억울할 뻔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보안 수사권 폐지된다면 피해자들 억울함 호소될 것, 잃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자, 김우석 변호사님, 네. 정읍지청장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검사 옷 벗고 지금 변호사하고 계신데 네, 변호사 하면서 네. 보안 수사 관련된 사건 맡으신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거 제 케이스를 얘기하려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뺑소니로 몰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이제 고속도로 가는 진입로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 운전사 아저씨는 그러니까 트럭 공제조합에도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된 것 같아서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고 술 먹은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진입로에서 경미한 추돌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내 큰 트럭이 여기를 막아서 교통 혼잡이 일어날 것 같으니 내가 차를 좀 뺄게. 저쪽으로 와서 저쪽에서 얘기해서 사고 처리를 합시다. 라고 피해 차량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피해 차량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트럭 운전사 아저씨는 저쪽으로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한참 기다리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못 오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경찰은 이거를 뺑소니 운전으로 의유를 해서 송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억울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들을 좀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를 경찰에 했었었는데, 경찰에서 이제 그거를 좀 부족한 상태에서 검사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네. 검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님한테 이런 부분 도대체 좀 억울하다. 이 사람 나중에 이제 그 경찰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음주 추정하거든요. 술 마신 거 전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검사님한테,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고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보험도 가입돼 있고 보험 처리하면 끝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도망갑니까? 그래서 보안 수사 했습니까? 그래서 검사님께서 경찰에 보안 수사를 하라고 내렸어요. 근데 예. 경찰에서 피해자들 잘 연락이 안 된다고 그대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보냅니다. 경찰은 보안 수사 안 했고, 네, 그래서 검사님이 직접 보안 수사해요. 그래서 트럭 운전사 죄를 벗었습니까? 그래서 뺑소니가 결국 무혐의로 종결이 됩니다. 이게 네. 보안 수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검사님이 이 사건에서 보안 수사 안 해줬으면 이 트럭 운전사 아저씨 생계형 운전하시는 분이거든요. 트럭 할부로 구입해요. 그리고 뺑소니로 면허 취소되면 3년 동안 면허도 못 얻어요. 그리고 면허 취소되는 그 억울함도 겪어요. 그럼 이 사람 생계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상황이었었는데 경찰에는 이런 부분 억울하다고 호소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가 결국은 검사가 보안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게 검찰의 보안 수사라는 게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보안 수사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민생 사건에서 꼭 필요한 영역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보안 수사하는 걸 없앤다는 게 이게 좀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강력파 함께하고 있습니다.